네, 이어서 체크포인트 토마토 투자클럽 최현주 전문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준비되어 있는 포인트 보시죠. 첫 번째, 최현재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모빌리티 진흥원입니다. 정부가 이 모빌리티 진흥원 설립을 추진한다. 일부 매체 단독 보도로 좀 나오게 된 거고요. 뒤에 보시면 UAM, 도시망공 모빌리티하고 자율주행의 체계적 육성 이렇게 써주셨는데 뭔가 좀 미래 운송수단과 관련된 그런 기구가 될 건가 봐요. 모빌리티 진흥원 어떤 것을 다루게 될까요? 네, 정부가 이제 모빌리티 진흥원이라는 걸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결국에는 UAM 자율주행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구를 만들면서 기업들을 지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는 8월에 모빌리티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로드맵에는 모빌리티 진흥원을 설립을 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래 모빌리티 관련 기술 개발 지원 조직을 하나로 이쪽으로 좀 모을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현 정부는 중장기적인 핵심 산업으로 지금 모빌리티 산업을 꼽은 만큼 전담기구를 설립해서 육성하고 지원을 강화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가 좀 판을 먼저 깔아주고 기업들은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개발하면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서 역시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지금 현재 이쪽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지요. 지금 많은데 일단 유행 관련주들은 네온테크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베셀, 파이버 프로, 그다음에 퍼스텍 등이 있는데 최근에 잠깐 한번 주가 움직임을 한번 잠깐 보시면요. 네온테크 같은 경우에도 시장 하락 영향 그대로 받으면서 전부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쪽 네온테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쪽도 그렇고 지금 자율주행 관련 쪽에 모트렉스도 그렇고요. 모트렉스, 칩셋 미디어, 인포뱅크, 캠시스, 라닉스 이쪽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전부 다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뉴스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먹혀 들어가면은 다른 주식들보다는 조금 하방에 대한 지지는 좀 해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쪽 시장 굉장히 커져가는 만큼 아직까지 제가 계속적으로 이쪽 특히 UAM 쪽은 어떻게 보면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부정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결국에는 살아남는 기업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한두 개 기업들은 살아남을 것이고 실적 좋아질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윤곽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전체적으로 같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나중에 옥석 가리기는 차후에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개별적인 뉴스 실적 봐가면서 투자를 어떻게 보면 압축해 나가야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좀 윤곽을 잡아갈지 여부를 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전기요금 인상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예상보다 더 많이 인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물가도 상당히 좀 많이 오르고 일상생활이 좀 팍팍해지고 있는데 또 한전도 현재 재무 상황이 별로 안 좋아서 이럴 경우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은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네,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는 한전이 올해 지금 최대 30조 원 적자 규모가 지금 예상이 되면서 지금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 당초 킬로와트 아워당 3원보다 지금 최대로 지금 한 10배 정도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 34원 정도 인상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통상부하고 한전하고 지금 추산한 전기요금 인상분 같은 경우에는 킬로와트 아워당 지금 33원 정도 되는데 국제 연료비 가격 상승에 따라서 계산한 단가이죠. 그러나 이제 현행 연료비 연동제 아래서는 이렇게 올리기가 지금 불가능합니다. 20년에 이 제도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결국에는 이 제도 하에서는 3개월 내에 조정할 수 있는 폭은 플러스 마이너스 3원, 연간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5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총괄 원가제를 적용을 하면은 훨씬 더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총괄 연료 원가제 같은 경우는 연료비 등 투입하는 원가 대비 회수율을 비교해서 최종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인데 지금 역대 정부에서는 물가 상승 때문에 결국에는 도입에는 실패했고 난항을 거듭했죠. 그러나 이번에 한전의 적자 규모가 너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인상은 할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제도상의 어떤 변경이 먼저 검토돼야 될 것이고
제도가 먼저 변경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좀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은 많이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뭐 서민들 같은 경우는 뭐 가구두당 어떻게 보면은 부담은 더하겠지만 한전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희소식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체크 포인트 오늘 알아봤습니다. 정부 쪽에서 모빌리티 진흥원 만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뤄봤는데요. 이번엔 추천주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을까요? 최현재 전문가 오늘 가져온 종목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 이제는 좀 봐도 될까요? 네, 뭐 가져온 이유는 다른 게임주들 요즘에 뭐 가상자산하고 연결돼 있는 위메이드 같은 경우 어제 한 20% 정도 넘게 빠졌고 그쪽 가상자산하고 연결돼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가 하락폭이 큰데 뭐 넷마블이나 뭐 NC소프트 3N 게임사라고 하죠. 기존의 전통적인 게임사들은 그나마 주가 하락폭이 적고 어제 NC소프트는 좀 상승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하단이 좀 받쳐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PC게임, 콘솔게임 등이 출시에 기대감이 있습니다. 뭐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기존의 모바일 게임에서 좀 탈피해서 뭐 이쪽으로 좀 공략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7개의 신작을 준비 중이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직 어떤 신작이 구체적인 정보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구체적인 정보가 나올 때마다 주가는 좀 요동을 칠 것으로 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출시된 지 5년이 지난 한 리니지 M은 뭐 아직도 견조한 실적을 유지 중이어서 NC소프트의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서부터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48만 5천 원, 손절가는 35만 8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초가부터 접근이 가능하다. 지금 NC소프트가 40만 9천 원 정도, 전고를 대비 2% 정도 더 하락한 가격에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업사이드를 한 20%까지 보셨어요. 시장 분위기를 감안해 봤을 때 요즘 들어서는 목표 수익률을 한 10% 약간 초반으로 잡는데 48만 5천 원, 48만 5천 원이면은 한 20% 정도의 목표 수익률 잡고 있습니다. 손절가 35만 8천 원 설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체크포인트 살펴봤습니다.